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어제 저녁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나와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어저께였나요? 그저께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바이낸스 FTX가 전쟁 중이다. 그래서 FTT, 솔라나 뭐 같은 것들을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은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 오늘 뉴스인데요. 지금 이거 번역해서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FTX가 유동성 위기를 겪었어요. 바이낸스에서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빼는 거예요. 유동성 쇼크를 고객들의 돈을 돌려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인출이 중단이 됐어요. 자금을 빼려는 인출이 중단이 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바이낸스랑 펑자오랑 물밑에서 협상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FTX의 모든 권한을 바이낸스가 가져가는 걸로 LOI를 맺었습니다. 이게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인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걸 떠나서라도 얘네가 유동성이 필요한 당장의 돈을 바이낸스한테 빌려서 그 유동성 문제를 잠시 해결한 것 자체가 이 시장에 이 바이낸스라는 이 거물을 엄청나게 더 키워주는 꼴이 됐고요. 어차피 독주 체제였는데 굳이 FTX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바이낸스는 엄청난 효과를 얻을 겁니다. 왜냐? FTX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거고요. 그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거래소를 찾을 거기 때문에 그보다 상위되는 회사들한테 찾아가겠죠.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먼저 다른 뉴스도 한번 볼까요? 로이터 통신에서도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구속력 없는 LOI가 체결이 됐습니다. 인베스트닷컴도 마찬가지. 사실 이게 꼭 인수를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코인마켓캡하고 코인게코는 대부분 크립토 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조 단위거든요. 원화로 바꿔서. 바이낸스가 1등, 부동 1등이고요. 65조 정도가 하루에 거래가 됩니다. FTX가 한 7조 가까이 되고요. 3등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다른 게 더 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집계하는 데 대해서 좀 신빙성이 있는 데만 필터링해서 요 코어를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게 좀 맞다. 거래량만 보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거래 점수만 놓고 보면 FTX가 3등 정도 되는 거래소를 바이낸스가 먹게 된다. 독주 체제가 되겠죠. 하지만 바이낸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경영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일단 질러놓고 수습하는 그런 느낌인데 FTX도 엄청난 그런 정치하려고 뽀글이 머리가 조금 설쳤죠. 근데 그게 와장창 무너지면서 바이낸스한테 무릎을 꿇었죠. 거래 금액만 놓고 보면은 굳이 바이낸스가 얘를 살 이유가 없어요. 혼자서도 어차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뉴스가 퍼진 거는 미국 내에서는 사실 코인베이스나 FTX가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는 코인베이스 원톱이었는데 FTX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업체마저 바이낸스가 너 살 수도 있어 라고 돼버리면 그 미국 사용자도 그렇고요. 바이낸스 US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을까. 안전한 거래소를 찾으니까요. 이거는 근데 코인마켓캡이 자체가 사실은 바이낸스 거거든요. 몇 년 전에 한 4천억인가 5천억 정도를 주고 샀어요. 코인마켓캡을. 바이낸스가 보이시죠? 거래 점수가 9.9가 말이 됩니까? 9.9가 됐고 그 당시에도 사실 미심쩍었거든요. 왜냐면 거래소 순위가 당시에는 낮았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코인마켓캡에서 볼 수 있는 바이낸스의 어떤 상태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코인게코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바이낸스가 그래도 압도적인 1등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일단 여기서 주요한 점, 지금 영상들이 바이낸스가 FTX를 샀다 뭐 이런 걸로 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점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쟁적으로 지금 거래소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분이 누구냐면 코인베이스 CEO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고객의 지시가 없는 한 고객의 자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을 볼까요? 이게 사실인가? 작년 5월달 인사이더에 나온 뉴스인데 거래소가 파산하면은 투자 손실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요 코인베이스 사용자한테 암호화폐를 하드웨어의 지갑으로 이전해라 라고 이게 뉴스 기사가 나왔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코인베이스가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5월달쯤에 한번 나왔거든요. 코인이라는 티커를 가진 이 주식 자체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파산이 되면은 어떡하냐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뭐라고 했냐면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우리 회사가 코인베이스가 힘들어지면 지금 거래소 지갑에 있는 것들 일단 동결하고 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파산할 거니까.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죠. 뉴스를 볼까요? 이번 스레드를 보면 보시죠. 만약에 FTX가 파산 절차를 밟는다. 이게 11장이거든요. 요 11장이 뭐냐면 얼마 전에 셀시우스랑 보이저 기억나십니까? 걔네들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11장입니다. 이 11장 한다는 거는 파산을 한다는 겁니다.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FTX에 자금이 있으면 사라져요. 왜? 우리들은 무담보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산을 돌려받을 수가 없고 동결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집단 소송을 했다. 어떻게 되냐? 달러당 요 정도. 잘 받으면 10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10분의 3까지.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얼마나 이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가. 이 거래소들이 굉장히 상위에 있는 이런 코인베이스마저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FTX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급격하게 돈을 뺐죠. 얼마 전 루나 사태를 봤기 때문에. 급격하게 사람들이 돈을 왜 빼겠어요? 묶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나라 거래소는 안전할까요? 업비트하고 빗썸을 요 고객센터 이용자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그런 단어를 보지는 못했어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여기 안 써 있다면 법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소 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는 사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셀프 커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크립토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어야 온전히 자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업비트 빗썸은 그런 일 없잖아, 그런 일 안 생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17년 18년도에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폭등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 당시에 비해서는 폭등을 했었죠. 지금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그 당시엔 폭등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당시에 뉴스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출금 지연. 확 올라가니까 출금이 지연됐어요. 확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 다른 뉴스를 볼까요? 서버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 야, 이거 내부적으로 자기들만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 코인들을 옮겨가지고 외국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해서 자기들은 챙기고,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이 인구가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던질까 봐서 거래소 직원들이 그런 점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루머도 돌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아마 별 얘기 없이 지나간 걸로 봐서 사실이 아닌 걸로 저도 믿고 있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서버 다운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자산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키포인트는 이거라는 겁니다. 이번 FTX 사태의 교훈, 키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셀프 커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크립토는 셀프 커스터디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이 거래소가 사실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면 당연히 셀프 커스터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센트럴라이즈드에서 디센트럴라이즈드로 가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면서 디센트럴라이즈드를 받아들이는 방향, 그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저도 몇 년 전부터 알아봤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저는 INX였어요. 규제가 완전히 되어 있고 SEC의 보고가 다 되어 있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자산을 유용할 수 없다. 그 SEC에 지금 보고가 다 돼 있거든요, 이 회사는. 그리고 하나 더, 이 크립토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세큐리티 토큰은 이 업체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토큰을 발행한 다음에 토큰을 누가 사면 메타마스크 본인 거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메타마스크에 보관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할 때는 정보를 가지고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메타마스크를 연결하면 이렇게 정산이 돼요. 신기하죠?
내 자산은 온전히 내 메타마스크 같은 디센트럴라이즈드 지갑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센트럴라이즈드랑 디센트럴라이즈드가 합쳐진 형태의 거래소다. 좀 미래형이다. 이런 혁신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INX가 요 최고의 TSDS 이게 이제 세큐리티 토큰 관련된 상이거든요. 이번에 홍콩에서 이루어졌는데 요 증권형 토큰 부분에서 INX 토큰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크립토 업계 그리고 증권형 토큰 업계가 나아가야 될 이상적인 방향은 셀프 커스터디입니다. 고객의 돈으로 장난치지 않고 완전 규제돼서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아니면 본인이 해킹을 당할 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그런 거래소에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회사죠. INX. 따로 제가 뭐 돈 받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 방향성이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팬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권형 토큰도 법규가 제정이 될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트코인 데일리라고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건데 가장 네임드 유튜버 중에 하나거든요. 125만 명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데일리가 지금 요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인터뷰를 한 업체가 요 영상이거든요. INX입니다. INX의 CBO 더글라스 보드윅을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런 네임드 크립토 유튜버가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랑 혹은 뭐 코인베이스랑 인터뷰를 하지 않고 INX랑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INX의 장점들이 비단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분명히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 중에 당연 탑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상을 한 것만큼 굉장히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NX를 떠나서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래소는 어디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FTX가 망하든 바이낸스가 망하든 업비트 비썸이 망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게 셀프 커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FTT 같은 토큰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한 크립토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비트코인 됐든 뭐 이더리움이 됐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자산을 꼭 콜드 월렛, 개인 하드 월렛으로 보관을 하시고 셀프 커스터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끝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셀프 커스터디를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보관해라는 거예요. 그 토큰을 거래소에 놔두지 말고. 너무 빨리 말씀드렸죠. 어쨌든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하니까 잘 보관하시고요. 다음번 불 수 있는 폭풍은 아마도 수많은 크립토들이 증권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또 반대되는 부분에서는 리플이 지금 최신 뉴스로 봤을 때 좀 SEC를 상대로 선전을 매우 하고 있다. 얼마 전에 그 코비색 피터님 영상을 봤는데 설명을 역시나 잘 해주셨더라고요. 내용을 봤을 때 미국의 그런 시스템이 부러웠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감히 우리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부 기관이잖아요. SEC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관이고, 우리나라에서 증권형 토큰에 관련된 법을 제정할 때도 SEC를 방문할 만큼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하고 맞서 싸우는 일반 회사, 예를 들어서 뭐 리플, 이런 회사들이 대단하다. 그 대단함은 이 회사의 대단함이 아니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이 공정한 심판대가 갖춰진 미국의 시스템이 부럽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굳이 뭐 반전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증권 분야에서 지금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셀프 커스터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형 토큰 관련돼서 정보들을 교환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하시고 많은 정보를 서로 얻어가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로 하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뭐 카카오톡 이런 데는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답변은 못 해드리지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